나름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처음 겪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또 막 떨어질 그런 생각도 못 했고 어렵게 산 우리 집 3억이 떨어졌습니다. 20대 중반 사내부부로 만나서 입사 2달 만에 결혼했고요. 5년차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 시댁의 가장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도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덕분에 결혼 2년 만인 27살에 대전에 첫 집을 마련했어요. 비록 구축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회사분들 대부분이 세종 신도시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세종이 대전보다 더 좋은가? 왜 다들 세종으로 가지? 막연한 궁금증만 있던 찰나에 2016년 지인의 추천으로 세종 신축 아파트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만 살아온 저에게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등장을 겪으면서 고생한 나에게 행운이 따라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만큼 좀 더 자산을 불려봐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출 3억 7천을 받아 세종의 10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그 집이 우리 가족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은 서울로 발령이 났고 남편의 서울 생활은 치솟는 서울 집값과 경제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며 또 한 번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과 기동량으로 얻은 정보들로 주식에 제 퇴직금을 몽땅 넣었습니다. 수입은 없고 다달이 대출금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부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부동산의 악몽을 재현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요. 수익이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기준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 올라도 팔지 못하고 떨어져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상가상 갈아타기 한 10억 아파트는 폭락장을 맞으면서 현재 7억까지 빠졌고 정고점을 회복할 기미는 도무지 보이질 않네요. 떨어지는 숫자보다 더 저를 괴롭게 하는 건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며 매일 밤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세종에서의 생활을 아이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다 보니 머무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제게 구해줘 얼부에서 따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세종에 사시는 전업주부시고요. 부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고 현재 가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산은 주택을 2개 갖고 계시고 그 주택 가격 합치면 한 11억 7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한 4천 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자산은 전부 한 12억 3천 정도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 전세금 주고 있는 거 전세 보증금 부채로 잡히니까 그렇게 하면은 8억 정도 되고 순자산은 그래서 4억 3천 정도. 신용대출도 좀 많이 쓰시네요. 거의 1억 7천 쓰고 계시네. 네. 소득은 지금 현재 외벌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 포함해서 1억 정도 되시고 월소득으로는 한 800만 원대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시고요. 지출은 지금 아이를 3명을 키우고 계시고 어머니 용돈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데 660만 원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정 살림이 2군데인데 주말 부부라 이 정도면 전 절약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축은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저축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주신 거는 가용자금 3억이 있는 상황에서 세종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3억 정도 있으신 건지 3억을 마련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3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매도하고 세종집 매도하고 대출받아서 남편이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업주부인 제가 건강한 재테크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고 기준 있는 투자로 자산을 불려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닉네임이 네, 이룰님. 이룰님, 네, 이룰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아, 네네. 네,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셨죠? 아, 네네. 아, 네, 혹시 긴장되시나요? 아, 네. 아,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룰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답변은 자모님이 해주실 건데 혹시 소리를 좀 꺼주시면 이게 소리가 들어오면 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소리 껐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님 바꿔드릴게요.
네, 이룰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룰님 자기소개를 좀 잠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전업주부고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게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운데. 첫째는 이제 중2 올라가고 오. 둘째가 중1, 막내가 이제 5살이요. 오, 와. 막둥이가 5살이네요. 엄청 귀엽겠네요, 5살. 아, 진짜 귀엽겠다, 근데. 네. 그럼 남편분은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제가 이루님 사연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세종에서 2016년에 이제 집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착지로 이제 10억에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갈아타기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돈을 좀 이렇게 막 엄청 펑펑 쓰시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이서 돈을 잘 모으셔가지고 거기서 좀 갈아타기를 해서 지금 집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좀 결혼하고 나서 20대에 좀 빨리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도 좀 빨리 낳으신 편이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최종 어떤 정착지를 가기 위해서 갈아타기 해서 집을 매수하셨던 부분은 좀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과거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는 되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다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세종 이 10억에 매수하신 이 집을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큽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집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떨어진 가격이 가장 크고 이제 아이가 주말부부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아빠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면서 서울 집은 자꾸 올라가는데 저희 집은 이제 그냥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정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계속 고민만 하게 된 게 막내가 아빠를 많이 찾나요? 아니면은 뭐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아빠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나요? 막내만 찾아요. 아, 근데 아빠도 엄청 보고 싶을 것 같아. 아내분도 남편분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혼자 3명의 아이를 세종에서 키운다는 게 평일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같이 이제 사내부부로 지낼 때도 주말부부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저는 주말부부에는 솔직히 좀 익숙한 편이긴 한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좀 겪으면서도 이럴 때는 또 아빠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하는 거 말고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막 힘든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고 참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말부부에 조금은 익숙해요. 그 주말부부에 익숙해졌다라는 그 말이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같이 이제 배우자분이랑 실거주를 서울에 하려고 하면은 이 세종집을 좀 손해보고 그것도 이제 1,200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거의 3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 세종집에서 계속 이 삶을 유지해야 되나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이제 공감이 가고요. 근데 이 질문을 보내주신 걸 보면은 가용자금 3억으로 그 수도권 투자를 해볼지 아니면은 손해보고 서울로 갈지가 고민이라고 써주셨는데 그 3억은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가계부 내역에서는 좀 그 3억이 보이진 않다 보니까 그 3억을 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었어요? 만약에 3억을 만든다면? 여기 사실 실거주 집은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저희는 월세에 거주를 하고 그 돈이랑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차익분을 매도를 할 때 나오는 그 금액이랑 합쳤을 때가 3억 정도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택을 매도했었을 때는 이 수익이 나는 상황인가요? 네네. 근데 지금 당기고 네. 내년 1월에 시점이라 그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보증금이 아까 2억 9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매도하면은 이 두 번째 집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한 1억 정도요.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빼서 월세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종집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3억 4천 정도 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부동산에 문의는 계속 해봤는데 네. 지금 세종에 전세는 거래가 활발히 되고서 네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조금 오른 편인데 네. 담보대출이 껴있다 보니까 전세 원래 시세는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2억 한
6천? 이 정도에는 융자가 있어도 보증보험을 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을 짜셨는지를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전세를 주고 월세로 넘어가시는 선택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 같고, 이유는 뭐냐면은 전세를 주고 월세로 나올 때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생활도 그 동네 안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전세를 주고 나올 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전세가가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월세로 넘어갈 수 있는 보증금만큼의 돈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갖고 계시는 현금이 이제 대략 따져봤었을 때 5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전세가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3억 4천에 껴있는데 전세가 한 3억 2천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38평이. 전세를 준다고 해도 한 번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상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전세를 주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가족 전체가 전세를 주고 월세로 넘어가는 그 행동 자체가,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되게 안정적으로 실거주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한 채가 지금 있긴 하지만은 나는 남의 집에 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비도 이제 계속 나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어떤 자산이 오르면 좋은데 또 그게 이제 오르지 않으면 기준 없이 매수를 하면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실거주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월세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 방법이 뭐 완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내년에 이제 두 번째 주택 있잖아요. 그게 제가 지역이 어딘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지역을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기 방송에서? 아,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역이 이천인데, 네, 경기도 이천이죠. 맞나요? 여기가 이제 제가 실거래 현황을 보니까 그 25년 초반에 거래가 되고 여태까지 거래가 안 됐더라고요. 거래가 정말로 원하는 그 시기에 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계획이 실현하기에는 투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랜보다는 일단은 그 실거주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자산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서 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세종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장님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융자가 있어도 들어오는 집 전세를 확 내려야지 된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땐 들어오는 집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2억 5천 정도에 내놨었는데 네네. 손님들이 많이 보러 오긴 하셨어요. 근데 네네. 거기서 더 깎으려고만 하셔가지고 네네. 취소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또 다른 데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인생에 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사람이 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후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그럼 또 왜 깎으려고 할 것이냐 하면은 융자가 껴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를 구하기가 세종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뭐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나중에 세가 안 구해지면은 그것 또한 또 나중에 이제 부메랑으로 이룰님한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궁금했던 게 만약에 손해를 보고 세종집을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요. 시세대로. 그리고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신축이 아니라 구축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여기 월부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 생각 저희 생각 하다가 그 저희 자금이랑 대출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데를 막 찾다 보니까 평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25평 정도를 살 수 있겠다. 32평은
못 갈 것 같고 애가 셋인데? 그래서 20평에 보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평년도 이런 것도 보여주고 평촌을 보니까 저희 대전에 둔산동 거기 쪽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내가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아 정말? 네, 일단은 그렇게 찾아보신 거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찾기는 네, 정말 너무- 매일 밤 찾는데 아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찾아야 또 답이 나오니까 네. 그건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자산 가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도 10년을 보유하면 사신 가격을 원복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지금 대전에 입주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세종이랑 같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건데, 예, 대전이 이제 입주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세종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10년을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평촌이나 서울이 세종보다는 더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하고 내가 만약에 다음번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세종보다는 오히려 더 경기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이 저는 더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세종의 신축을 이룰님이 나도 모르게 막 홀린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라는 게 한번 살아보면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됐던 거는 이게 자산 가치적으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평촌에 가는 게 세종을 10년 보유하는 것보다 평촌을 10년 보유하는 게 다음번 갈아타기를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도 훨씬 더 시간의 기회비용과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자산이 저는 평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다만 구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면 과연 이거를 계속 보유하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닐 때 구축에서 또 살았었어요. 둔산동 이제 살았어가지고 구축에 살 때도 신축에 살다가 구축을 가니까 지하 주차장부터 다르고 막 이러니까 다르긴 하다 생각은 했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면 갈 수 있어요. 빨리 안 올라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갈아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좋은 집을 사고도 마음이 어려우면 좋은 집도 매도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선택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집에 거주를 할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집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어 라는 것들이 있어야 집을 잘 사도 이거를 계속 이게 자산이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보유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막 거주하면서 단점만 보이겠죠. 막 구축이고, 막 방도 적고, 주변은 그래도 괜찮은데, 살기가 너무 어렵네. 막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막 구축에서 이제 수리할 것 같은 것들 막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나 이거 괜히 샀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룰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 먹고, 내가 그래도 좋은 자산으로 더 갈아타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용대출을 일으키셨잖아요. 네네. 네, 그게 꽤 커요. 네, 그래서 이게 1억 6,800을 좀 그냥 일으켜놓고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좀 쓰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 썼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퇴사를 하면서 신용대출을 이제 받고 나왔고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막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집을 사면서 취득세 그런 것도 냈었고 현재는 갚을 수 없는 신용대출로 여러 개를 사셨어요? 어떤 걸 사셨어요? 지금은 현재는 다 매도를 한 상태인데요. 네네. 분양권도 샀다가 네. 매도하셨고. 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 돈이랑 다 포함이 돼서 이 집 한 거여가지고 네. 이거 신용대출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으세요? 2천 집을 그때 매도했을 때 제가 만약에 투자를 못한다면 그 매도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제 것만 상환을 하려고 저랑 신랑이랑 이제 따로따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럼 일단은 이 신용대출을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네, 이거 실거주 갈아타기 일단 방향성은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주택이신 거예요? 아니요, 2주택이요. 그 본인 명의로 두 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로 다른 집에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출이 묶여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정리하자면? 네네. 네. 일단은 2,000집을 매도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갈아타기 하시려면은 대출 한도나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2,000집을 매도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신용대출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용대출을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신용대출도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DSR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이자를 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신용대출을 가지고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 매수가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대출 한도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이자가 나가는 돈도 신용대출 이자로 계속 나가고 있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다고 하면은 한도나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액 다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죠. 네, 가급적이면은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매수하신 그 집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거기는 어디인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거기는 천안이요. 천안. 거기는 그러면은 매도가 잘 되나요? 어떤가요? 거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도 마이너스고, 2천은 수익이 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룰님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집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이제 대전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세종에 집을 샀을 때 그 두 집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강의도 들으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돈을 좀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벌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더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 부분을 스스로 이제 되돌아봤었을 때 좀 어떤 선택을 했어야 좀 더 괜찮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있으세요? 남들이 다 이렇게 갈 때 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이룰님. 나름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처음 겪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또 막 떨어질 그런 생각도 못했고 이게 더 그런 걸 또 경험하다 보니까 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더 속상하시겠네요. 내가 한 선택이 좀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책을 좀 많이 하셨겠네요. 어떠세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막 그렇게 돼서 회사를 다녔어야 됐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회사를 다녔으면 내가 또 투자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생각이 진짜 많아지시기는 할 것 같네요. 일단 천안 집도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그거를 계속 끌고 간다고 했었을 때 혹시 신용대출 이자가 월에 어느 정도 나가세요? 65만 원. 그러니까 65만 원씩 계속 허공에다가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고 천안 집도 언제 오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집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진 않거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되게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인생이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의외로 더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모두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집이랑 이천집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거주를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막 사치 부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정말로 아이들이랑 열심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여러 개를 손해보고 매도를 하는 경험 자체가 또 다음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씩 정리하고 내 이 가계를 어쨌든 소득 대비 지출을 좀 더 허공에 날아가는 이 65만 원을 내가 없애고 그거를 오히려 더 좋은 자산을 사는데 내가 보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정리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천집이 거기는 대출이 없고 전세를 놓으셨고 그래도 수익이 난다고 하시니까 내년 1월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급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 동안에 서울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면은 서울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섣부르게 막 또 계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근데 천안이 바로 매도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천이랑 천안을 둘 다 내놔보시고, 이천이 매도가 되면은 싸게 내놔야 돼요, 근데, 이루님.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면 안 돼요. 예, 사장님이 이 가격 정도면은 팔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가격에 내놔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2천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천안이 완전히 뭐, 이제,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긴 해서, 천안의 신용대출 정리가 안 되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다주택인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랑 1주택을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또 1을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대출 한도가. 네. 그래서 2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네. 예, 천안 집은 그 명의가 본인은 아니고 다른 분 명의인데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일단은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한 지역은 평촌인데 네. 자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지역도 평촌은. 저도 평촌을 봤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마음이 만났네요. 그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고, 그 아이들 3명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역 중에 저는 한 8억대 후반 예산대로 봤어요. 이룰님. 8억이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온다. 4억 5천 정도 나온다라는 전제로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집을 정리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그 한도예요. 예, 그래서, 32평을 저는 봤고요. 32평이 8억. 예, 예, 예. 8억대 후반대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쪽만 보지 마시고, 그 북쪽도 같이 보시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거 찾은 데는 그 문자로 제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고, 그쵸?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룰님.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다 드렸고,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소득을 저한테 늘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그 생각.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변명같이 들으실 건데 세종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사를 가면 그때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남편분 소득이 꽤 괜찮아서, 네네. 네, 그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전업주부로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전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엄마가 사실은 아빠의 빈자리까지도 채우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아빠랑 같이 만나서 같이 산다고 하면 맞벌이가 가능할지 모르나,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까지 하시면서 아이 셋을 키운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아이를 셋을 키운다는 게 그냥 키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일을 하려면은 옆에서 아이를 또 케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케어해줄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으면, 또 솔직히 저 이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시는 쪽으로 이거를 메꿔 나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루님.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보면 질문도 주셨는데, 전업주부인 제가 건강한 재테크로 바로 설 수 있냐, 좀 잃어버린 자신감도 찾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신감이 많이 어떠세요, 지금? 재테크 관련한 자신감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 앞에서의 자신감이나 이런 거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엄마가 아빠랑
같이 살고도 싶고 이 집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 주고 샀는데 솔직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잘 살고 싶고 엄마 아빠가 살았던 때보다 너희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사를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너희들이 친구를 사귀는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그치. 생길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이사를 가기 싫다 만약에 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짜증 부릴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이제 신랑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신랑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게 본점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서 어쨌든 서울 쪽으로 부럽기도 하고 여기 엄마들이랑 같이 만나다 보면 너무 다들 공감된다. 육아식을 해도 돌아갈 곳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아, 엄마로 사는 거랑 나로 사는 거가 되게 어렵죠. 네. 네, 진짜 그게 어렵죠. 나라는 사람이랑 엄마라는 이 엄마의 역할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화합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는 엄마라는 역할에 내가 너무 책임감을 느껴서 아이들한테 헌신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또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답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저도 엄마로서 저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답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루님 엄마로서든 나로서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떳떳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그거는 남편의 선택이고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그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세종에서 아이들이 교제 뭐 친구들 사귀고 이런 거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또 아이들은요 또 거기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친구 잘 사귀어요. 만약에 이룰님이 이게 나는 우리 가족과 또 나를 위해서 또 옳은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룰님이 이때 선택할 때에 나는 자신감을 너무 잃었어. 내가 선택하는 거가 나는 뭔가 너무 미심쩍어. 그래서 아예 선택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이룰님이 조급하게 선택해가지고 벌려놓은 어떤 투자들이 있잖아요. 이거에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또 똑같은 결정을 하면서 난 이게 옳아라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전 대화하면서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서는 더 좋던데요. 내가 난 옳은 결정을 했고 왜냐면 완벽한 결정을 못해요, 사람은.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결정이 이 부분에서는 옳았는데 요렇게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게 그게 또 배웠으면 다음 결정에서는 또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시점에 옳은 것 같아 라고 결정해 나가는 것들의 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으시잖아요, 일단 이룰님은. 책임지려고 여기 사연 보내셨잖아요. 맞죠? 네, 될 때까지 보내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산이나 뭐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 너무 멋진 엄마라고 생각해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너무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솔루션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본인 명의의 2채에서 1채를 2천을 먼저 정리하시고 나머지 3종에서 이제 평촌 정도로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용대출도 같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두 사연들이 다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오래 사연한 거 처음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고민들을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나눌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도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재테크 고민, 뭐 투자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도 드리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끼리도 또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오픈 알림을 누르면 오픈 채팅방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또 운영을 또 잘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또 이제 다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는 좀 이 1월에는 재테크 고민 이거 좀 끝내보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미리 오픈 알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픈 알림 누르시면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오픈 채팅방이 선착순이라 만약에 눌렀는데 초청이 안 온다 그러면은 마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거 뭔가 자모님 좀 뭔가 쎄하다. 내가 자모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뭔가 이거 약간 좀 여기 약간 이상하다. 네.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네. 없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사람들이 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뭐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뭐 코인을 하시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준비 없이 기준 없이 남의 말 듣고 팔랑팔랑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